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유쌤의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사토 마사루의 퇴사가 간절한 날에 읽는 철학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정말 확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부제는요. 흔들리는 직장인을 위한 최소한의 철학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매일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시나요? 그런 직장인들의 고민을 대화 형식으로 이제 풀어낸 책이고요. 아주 공감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술술 잘 읽히게 그렇게 풀어낸 책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은요, 이제 네코노 시마오라는 평범한 직장인하고 이제 작가인 사토 씨하고 대화하는 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상담하는 이런 이제 대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네코노 시마오라는 직장인의 어떤 이제 제일 처음에 서문처럼 들어가는 이야기가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갑자기 불안해질 때가 있다. 앞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늘 나를 막연하게 감싸고 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런 생각 직장 다니면서 누구나 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퇴사가 간절한 날, 그래서 이제 기억할 두 가지. 첫째는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뽑았는데, 첫째는 직장 인간관계에 대한 거고, 둘째는 직장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뽑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요. 지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직장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 퇴사가 간절한 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직장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은 어떤 게 있을까? 여기 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주인공인 시마오 씨가 저자인 이제 사토 선생님한테 직장 상사랑 잘 맞지 않는다는 고민을 가지고 와요. 우리 누구나 이런 일 다 있죠. 회사 일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까요? 안 그래요. 일 자체 때문에 힘든 건 별로 없어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퇴사하는 이유 중에 사람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이유가 70% 이상이라는 것만 봐도 어떤 이제 관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우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도 이제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이 시마오 씨한테 사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모두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겉모습에 불과해요. 불가능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죠.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으로 갖고 있는 마음의 세계가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고 사람을 상대해야 해요.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이제 마음먹고 있으면 미움받는 걸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토 씨는 파레토 법칙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 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건데요. 집단의 보상이나 평가가 일부 구성원에게 집중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개미 무리 중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개미, 그냥 일하는 개미, 게으른 개미 비율이 2대 6대 2. 직장도 똑같다는 거죠. 인간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이제 인간관계에 적용을 시켜보면 20%는 나를 좋아하고 60%는 그냥 좋아도 싫어도 안 하는 그냥 평범한 게, 그리고 20%는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딱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는 20%를 보고서 위축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굉장히 껄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20%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60%로 눈을 돌리면 관점이 매우 달라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회사에 여러분의 의견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런 몇 명한테 너무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 때문에 회사도 가기 싫고 회사가 싫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요, 이제 이 파레토 법칙을 활용해서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사람, 80%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작가는 이제 직장 인간관계에 대해서 직장 동료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난 동료, 지인은 학창 시절 친구들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친밀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해관계로 우리는 다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비즈니스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함께 일하다가 서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저절로 관계가 사라지는 법이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탁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절로 관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이해관계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비즈니스 관계가 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만나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그 유효기간이 주로 이제 나와 너의 이익관계가 끝날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놓는다 그러면 스트레스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효기간이, 직장 상사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우리는 유효기간이 있다. 너와 내가 이익관계가 끝날 때 우리의 관계도 다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일을 할 때 정이 아닌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 얘기도 이게 저도 굉장히 참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이 아닌 신뢰를 쌓아야 된다. 자, 읽어볼게요. 업무상의 인간관계에서도 우정이 성립되지만 이해관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친구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신뢰관계는 쌓을 수 있다. 이익은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비즈니스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서로 존중하고 신뢰감이 중요한 거지 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서운하거나 오해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이럴 수 있죠. 자, 여기 또 보면요. 마찰 최소화에 주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민은 결국 이제 대인관계로 인한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자, 싫어하는 동료는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떤 건가 하면요.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에는 무관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죠? 근데 이게 맞죠, 사실. 회사의 목적은 이익 추구,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 인간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익 추구, 거기 회사 일, 업무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인간관계는 후순위로 밀어둬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는 스트레스가 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직장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예요. 회사에 있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 역시 이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주인공이 시마오 씨가 주변에 잘 해나가고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사토 선생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이제 이런 그 부분이 있어요.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열등감을 느끼면 의식적으로 그걸 없앤다는 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쌓이면 사람을 이제 이렇게 나락으로 다 끌어내리려는 생각, 질투와 이제 연결되고 때문이라고 이제 사토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열등감이라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그건 바로 이제 자기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점이라고 이제 작가가 이렇게 탁 집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굉장히 이제 제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 힘을 과소평가하니까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이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 러시아어에서는요.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말이 없대요. 너무 재밌죠?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가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로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왜 그런 열등감이라는 용어가 없을까요? 시샘이라는 감정 자체에 약하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인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이 당연히 다르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참 이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열등감이라는 것도 이렇게 정형화된 틀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딱 틀에 박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타인과 당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느낄 어떤 그런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는 누구나 있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열등감은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나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직장에서 이제 동기들과 이제 비교를 이제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작가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제 회사에서의 비교를 멈춰야 이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의 속도가 있는 거고, 나는 내 속도가 있는 거고, 그들은 그들의 장점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이제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왜 진급 늦는다고 굉장히 안쓰러워하던 사람이 결국 직장에서 제일 오래 남는 경우 여러분들 보신 적 없으세요? 그 사람이 열등감 덩어리였다면 과연 그렇게 롱런할 수 있었을까요? 열등감이라는 거는 우리를 진짜 발목에 뭐 이렇게 쇠뭉치 이게 딱 달아놓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거지 절대로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끝까지 사실 가봐야 아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 열등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거를 남과의 어떤 비교나 그 다음에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과소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작가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이 퇴사가 간절한 날에 읽는 철학 이야기에는 대화 형식에 우리한테 바로 옆에서 어떤 이제 직장 선배가 조언해주는 조곤 이렇게 조언해주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쉽게 잘 설명하고 있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직장 다니면서 퇴사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퇴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의 감정. 우리가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거나 아니면 열등감. 이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정말 가시방석이다 정말 회사에 있는 게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느껴서 퇴사하고 싶은 날 그런 날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펼쳐보시고 그래 뭐 이렇구나 직장 생활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조금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러기에 옆에 끼고 있기에 참 이제 좋은 그런 친구 같은 책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직장 생활에 조금 더 이제 힘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친구 같은 그런 책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슬기롭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